지난 시간에 배웠던 닫힌 집합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S가 S 프라임 도집합에 있는 원소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S가 이제 극한점, 리미트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를 살펴본다면은 정의에 의해서 X 포함하는 이제 임의의 엡실론 볼이 있을 텐데 엡실론 오픈 볼이 있었을 때 X를 제외하니 엡실론 오픈 볼 안에 무조건 S의 원소 Y가 이렇게 존재된다 라는 것이 이제 X가 림 포인트 라는 뜻이었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임의로 엡실론 근방이 이제 볼인 거잖아요. 엡실론 근방이 오픈 볼이기 때문에 엡실론을 아무리 작게 줬더라도 항상 이 Y라는 S의 원소는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 위에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X는 아니지만 그 X 주변에 진짜 X 근방에 있는 원소들이 딱 따라 붙어 있다. 그러니까 X 근방이 이제 바로 조금만 더 넓혀서 내 주변을 살펴보자면은 그 주변에 바로 이제 S의 원소가 무조건 하나 이상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극한점에 대한 정의였고요. 따라서 여기 B에 나오고 있는 이미함수 엡실론에 대하여 그 Y가 존재해가지고 이제 X하고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은 그런 이제 Y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X가 아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이제 S를 배제시킨 그 집합 S를 생각할 텐데요. 그 S에 있는 이 부분 수열, 그 수열들 잡아가지고 X를 수렴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C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 주변에 이제 Y는 무조건 원소가 있을 것이니까 분명히 이 Y는 그 S에 있는 원소 그 Y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거 X로 수렴하고 있는 그런 수열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관련된 내용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클로저 또는 이제 한국어로 한다면은 닫힘 또는 이제 옛날 말로 한다면 팩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정리하기로 이제 S에다가 이제 S 프라임 이것을 합집합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진 배경 같은 경우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원래 이 S라는 집합 같은 경우는 닫힌 집합이 아닐 처리했는데 우리가 적당히 좀 몇 개의 극한점들을 이제 추가시켜줘가지고 이 집합을 이 닫힌 집합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골 목표였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S바 이제 클로저가 되는 것인데요. S가 이제 클로저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위에 있는 거와 다르게 이제 여기 있는 X라는 그 자기 자신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이 Y를 잡을 때 Y가 이제 X랑 같아도 되고요. 여기도 이제 수를 잡을 때 이제 YN이 이제 X가 돼도 된다라는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그것이 목표고요. 오늘 닫힌 집합 끝낼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시보다는 그냥 하나의 명제로 보는 것이 좀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학습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이렇게 놈드 스페이스가 주어지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논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리스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이 논드 스페이스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논드 스페이스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오픈 중심이 V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R인 오픈볼이 있었을 거고 중심이 V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 클로즈드 볼 이 두 개를 우리가 예전에 노테이션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매트리스 스페이스까지 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논드 스페이스니까 이제 거리를 노음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오픈볼에다가 이제 클로저로 치어잖아요. 클로저를 취하면은 이 두 개가 이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언제나 논드 스페이스 안에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클로저를 취하게 되니까 이제 닫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두 개 같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를 살펴봤을 때 일단은 렇게 포항관계랑 이렇게 두 개 있는 포항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번엔 음, 스텝으로 가죠. 스텝 첫 번째로는 VV of R의 클로저가
CV of R에 이제 포함된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준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친구 여기 있는 원소 x를 이제 꺼내가지고 그 x라는 원소가 이제 여기 CV of R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일단은 꺼내세요 원소를. 이것을 제가 x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V of R에 이제 클로저에 있는 원소 x를 꺼내요. 그러는 순간 이제 x라는 것은 이제 BV of R이라는 것의 클로저에 있기 때문에 클로저에 있다는 아까 했던 the following are equivalent 그 정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 이 볼 안에 수열 x1, x2, x3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이 수열이 만족시키기를 이 수열 xn이 이제 x를 수렴하게끔 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x를 수렴하는 이제 볼 안에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이제 수열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이유는 이제 클로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 친구 xn이 x로 간다라는 의미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xn과 x의 차이 이 친구가 이제 n이 이제 무한대로 가는 순간 이제 이 친구가 0으로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삼각분원식의 좀 확장된 버전을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있는데 xn의 노름과 x의 노름의 차에다가 절대값을 지킨 절대값을 씌운 거 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삼각분원식을 예전에 소개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삼각분원식에 위에서 현재 여기 xn-x의 노름이 이제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얘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할 거니까. 결국 이제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제 왼쪽에 쓴 좌변에 있는 저 식도 이제 0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으로 이제 x의 노름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xn의 노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xn 같은 경우가 어떤 상황이에요? 레디어스가 이제 R인 이 오픈볼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친구의 노름은 R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의 이제 노름이 이제 R보다 작기 때문에 극한을 보내준다면은 당연히 예전에 제가 주의한 바로 이제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R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제 그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증명한 걸로 알 수 있겠죠. 자, 이 성명 증명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x의 노름이 이제 R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는 x는 CV of R의 원소다 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쪽에 포함관계를 증명했어요. 이제 반대쪽 이것을 보이면 되겠는데 반대쪽이 약간 좀 여러분들이 너무 자명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데 있어서 약간의 힘을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울이게 될 것이냐면요. 먼저 가정. 스텝 2는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보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CV of R에서 임의로 원소 X를 가져와요. 그랬을 때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면요. BV of R에 최대한 넣어보려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넣을 수 있겠냐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중심이 V이고 반지름이 이제 R인 이런 클로스드 볼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클로스드 볼이 존재했을 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BV 오브 R로 들어갈 수 있도록 X가 여기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이쪽 안쪽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약간 X라는 게 원소가.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은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X가 이게 뜻 가장자리 그냥 딱 경계에 있는 경우도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명을 위해서 우리 어떤 행위를 하게 될 것이냐면요. 내분점을 잠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잡게 됐냐면요. 음,
이 V하고 X 사이에 이제 내분점을 잡아가지고 거기 있는 이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스드 볼이 아닌 이 오픈 볼 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여기 있는 X가 만약에 당연히 여기 안쪽에 경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여기에 내분점에 있는 더 안쪽에 있는 그런 원소는 당연히 이 오픈볼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클로스드 볼인 특수한 경우, 그니까 딱 가장자리 그 경계에 만약에 X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이제 내분점을 활용해 가지고 더 안쪽으로 이제 원소를 밀어넣어 가지고 그 여기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XN으로 잡아보려고 해요. 이거에 대하여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요, XN을 잡기를 V하고 X에 N대 1 내분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대 1 내분점을 생각해서 아무리 제가 그린 이런 특수한 경우라도 그 N대 1 내분점이 이제 오픈볼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SN이라 표기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n 플러스 1분의 1에 곱하기 V에 n 플러스 1분의 1배 더하기 X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n배를 시킨 것이 되겠죠. N대 1 내분점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현재 xn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볼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오픈 볼 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서술을 해드려야 될 테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것은 이제 xn과 v 사이의 노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xn과 v 사이 노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친구 한번 계산해 보신다면 v를 이제 뺀 상황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서 v를 빼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n이 써지게 될 거잖아요. 마이너스 n이 써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n 플러스 1분의 n에다가 x 마이너스 v의 노름 이렇게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하고 v 사이에 이제 노름은 이제 r이란 말이에요. r보다 작거나 같죠? 정확히는 x하고 이제 v 사이 노름은 이제 r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정의에 의해서 r보다 작거나 같은데 지금 여기 제 앞에 있는 상수배하는 그 분수의 값은 이제 1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이 값은 1 곱하기 r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r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n과 v 사이 노름이 이제 r보다 작다는 것이 등호 성립한 거 아닙니다. xn과 v 사이의 이제 노름이 r보다 작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xn은 오픈 볼 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 보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 더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볼 안에 있는 원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xn이 이제 현재 이 클로저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을 바라는데요. 클로저 있다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명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있는 일단은 이 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볼에 대하여 수렴하는 이 수열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되겠죠. 이것을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게 될 것이냐면요, xn과 x 사이에 이제 노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n 같은 경우는 현재 오픈볼 안에 있는 원소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클로저가 아니라 이제 오픈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로저가 아니라 그냥 S에 있는 원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약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신다면요, 여기서는 이제 x를 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여서 값이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이제 x 마이너스 v의 노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는 순간 이제 어느 특정한 값이니까 이제 r보다 작은 그런 값이 있을 텐데, r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값이 있을 텐데, 이것의 앞에 상수배가 이제 앞에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0으로 가죠. 괜찮을까요? 따라서 극한이 이제 0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x가 이제
BV 오브 R의 클로저의 원소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을 살펴봤고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정의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던 정의와 이렇게 있던 정의에서 이 등호가 이제 포함될 수 다시 생길 수 있다. 바로 이 클로즈를 취함으로써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볼에다가 이제 클로즈를 치는데 이제 클로즈드 볼이 돼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놈드 스페이스에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로 강조를 해드릴까요? 이걸로 해드릴까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논드 스페이스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왜 이거 강조하냐? 라고 하면은 카운터 에그젬플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거리 공간, 매트리 스페이스에서는 정해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매트리 스페이스 여기에서는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된다는 카운터 에그젬플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매트리스 스페이스를 가져올 건데요. 여러분들 매트리스 스페이스 중에서도 가장 좀 많이 사용하게 될 특이한 그런 공간이죠.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를 가져왔고요. 대신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이제 0개인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개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최소한 이제 두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X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적어도 2개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모든 점이 이제 고립점이란 말이에요. 되게 고립돼 있어요. 그 어느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주변에 이제 자기 자신 말고 원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점 때문에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써주신다면요. 임의의 서브셋 S에 대하여 S 프라임 그러니까 S 프라임 공집합이 된다. 극한점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왜냐하면은 X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를 주변으로 하고 반지름을 그냥 1인 이 오픈 볼만 잡아도 됩니다. 극한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 엡실론을 잡아야 되는데 엡실론 그냥 1일 때도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볼 수 있거든요. 1로 만약에 엡실론을 고정시킨다라고 한다면은 X를 중심으로 이제 1 근방에 이제 오픈 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의 정의 위한다면은 자기 거리로 봤을 때 거리가 이제 1이 돼야지만 이제 모든 원소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장에 1이 아닌 1보다 작은 거리 안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이제 1보다 작은 그런 순간에서는 나밖에 없다. 왜냐? 거리라는 것이 정의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두 점 있을 때 그 두 점 사이 이제 두 원소 사이 거리는 무조건 1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 나 자신과의 거리만 이제 0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X라는 원소를 빼버린다면요. 얘가 사실 그냥 X라는 원소밖에 없었는데, X라는 원소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공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임의로 잡은 x에 대하여 x는 절대로 극한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극한점이 될 수 없는데 그 x는 임의의 원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s'이 공집합이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꺼낼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노트의 결과를 제가 이제 스타라고 나타를 해보고요. 디스크릿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원했던 그 오픈볼에 이제 클로저가 이제 클러스터 볼이 이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요. X의 임의의 원소 X0를 이제 잡습니다.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X0를 중심으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1인 오픈볼을 잡는다면 이것은 X0라는 원소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B의 X0 원에다가 클로저를 취하면 되잖아요. 얘는 클로저의 정의 위에서 BX0 오브 1 이거랑 BX0 오브 1의 프라임 그러니까 극한점을 다 합집화 시킨 것인데 우리가 이제 스타에서 얻은 결론에 의해서
앞에 있는 것은 이제 x0라는 원소밖에 없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스타일, 이 극한점이 공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그 합집합과 그 결과는 무엇이 된다? 클로저를 취해도 여전히 x0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cx0 오브 1은 되게 다르거든요. cx0 오브 1은 이제 거리가 이제 일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포함하는 그 같은 상황도 이제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순간 이제 자신이 디스크릿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는 모든 원소가 돼버립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자, 1이라는 경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으로 봤을 때 bx0 오브 x0 오브 1의 클로저랑 cx0 오브 1의 이제 그 관계를 보았을 때 bx0 오브 1이 c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 알 수 있지만 둘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은 될 수가 없다. 진부분집합이 된다. 부분집합 중에서도 이제 서로 같을 수가 없다. 진부분집합밖에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써가지고 진부분집합 기호를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드 스페이스는 가능했어요. 근데 이렇게 디스크릿 매트릭스 스페이스 그냥 일반적인 거리 공간을 확장시켰을 때 결국 클로저를 취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다시 오픈 닫힌 집합과 같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의 성질을 따질 때 공간을 따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가벼운 예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낼 건데 이 얘기가 되게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클로저를 배울 때 당연히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 목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클로저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원래 이제 집합 S라는 것은 이 닫힌 집합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원소를 추가해가지고 닫힌 집합 만들고 싶다라는 것인데요. 원소를 엄청나게 추가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든 닫힌 집합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 추가해봐요. 그럼 실전 집합 같은 경우가 된다고 해봤을 때 그것도 닫힌 집합입니다. 따라서 그냥 당연히 가능할 텐데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냥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몇 개만 추가해도 바로 만들 수 있는지 너무 많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추가해가지고 이 집합을 이제 닫힌 집합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을 궁금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S바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제 목적은 여기서 증명할 것은 S바가 가장 스몰리스트 클로셋이기 바래요. 그리고 이 성질이 여러분들이 증명을 완료하는 순간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 클로스 서브셋은 집합 S를 포함하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집합 S를 포함하는 그 닫힌 집합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집합 음, S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사실 클로스 셋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극한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S를 포함하는 이 클로스 서브셋 같은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으로 그냥 다 해버리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그것은 이제 또 이제 닫힌 집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 친구를 원하는 것이고 지금 S바는 네가 말했던 그 무진장 많은 닫힌 집합들 중에 하나인데 S바가 가장 작은 크기가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띄어림이 나왔습니다. 자, X가 매트리스 스페이스라고 해볼게요.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집합 S의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첫 번째, 자, S바 클로저 S의 클로저는 항상 닫혀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클로저가 클로스다. 닫힘이 닫혀있다. 닫힘이 닫힌 집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되게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일단은 이 집합이 닫힌 집합이라는 것을 먼저 보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이제 스몰 리스트, 가장 작은 것인 것을 보이겠습니다. 이것을 보이는 것이 여기 두 번째 정리가 될 것인데요. S를 포함하는 집합 T를 생각할게요. 그랬을 때 이 T가 닫힌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S를 포함하는 이제 S를 서브셋, 그리고 닫힌 거니까 클로즈 서브셋을 가지고 있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 S를 포함하고 있는 클로즈 서브셋을 지금 T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닫힌 집합인데 S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클로즈 셋을 지금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그 클로즈 셋을 잡더라도 S를 포함한 클로즈 셋을 가져와도 그 클로즈 셋은 항상 S바라는 이 클로즈 셋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S바가 임의로 여러분들이 S를 포함하는 클로즈 셋을 아무렇게 가져오더라도 S바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S바가 원소에서 가장 작은, 크기가 가장 작은, 가장 최소의 닫힌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이제 S바가 가장 작은 클로즈드 서브셋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약간 이게 이해가 돼서 좋겠는데 지금 이 문장만 보고 이것이 이제 가장 스몰 리스트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제발 여러분이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S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클로즈 서브셋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을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임의의 그 닫힌 집합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집합은 S바를 이제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S바는 항상 어느 클로즈에서 가져오더라도 항상 부분 집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가장 이제 스몰 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원소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거의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별로 그걸 추가할 필요 없이 S바만으로는 이제 클로즈 서브셋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S바가 당연히 스몰 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패러드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증명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번보다 1번 증명이 좀 더 어렵거든요. 1번 증명이 이제 클로저가 클로즈드인 거잖아요. 이 증명 생각보다 빡셉니다. 저랑 같이 차근차근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닫힌 집 닫혀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쓰기 위해 일단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은 S 클로저에 있는 그 수열을 잡아가지고 그 수열을 제가 이제 Y1, Y2, Y3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일단 가정을 하기에 바라는 거 무엇이냐면요. 이 YN이 이제 X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 X로 수렴하는 그런 Y는 저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N 같은 경우는 클로저에 있는 원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X는 이제 X의 원소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닫혀있는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닫혀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X가 이제 이 X가 아니라 S바의 원소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에 대해서 닫혀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면은 이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클로스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이고 싶은데 이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YN이라는 원소가 이제 S의 원소가 된다면요. 바로 여기 위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S에 있는 Y 원소에 대하여 이 극한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보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S가 아니라 S바잖아요. S바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서 증명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S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명하는 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냐면요. 이 S바 그러니까 S클로저라는 것을 의미를 좀 살펴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하면 될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잠깐 저랑 같이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y1, y2, y3가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점점점 어디로 가냐? 이 친구들은 지금 x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원하는 것은 이 x가 과연 s바의 원소인가? 이것을 지금 궁금한 것이죠. 근데 지금 y1, y2, y3 이걸 생각해보자면요. 이 친구는 S바, S클로저에 있는 원소란 말이에요. S클로저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제 S클로저는 S랑 이제 X의 극한점들을 다 이제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S의 Y가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Y1이 S의 원소일 수도 있고요. S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S의 원소가 아니라면은 S의 극한점에 있는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S의 극한점에 있는 원소인데 극한점의 정의는 이제 이 Y1을 빼더라도 Y1 주변을 조금만 이제 펼쳐가지고 그 주변을 보자. 그러니까 Y1 주변으로 그 근방에 이제 엡실론 볼을 찾게 된다면은 그 볼에 이제 무조건 S의 원소가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극한점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볼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Y1 주변으로 이미의 볼을 잡아요. 볼을 잡는 순간 여기에 극한점이거나 아니면 Y1을 포함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어디 여기에서 S반대 극한점으로 가거나 아니면 Y 자체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여기 이제 두 번째 TFAE를 지금 더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Y1 주변으로 이제 엡실론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볼게요. 1 근방에 이제 볼을 잡는 순간 이 볼 안에 Y1일 수도 있고 Y1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S의 원소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W1이라고 할게요. 근데 좋은 점 무엇이냐면요. 현재 Y1, Y2, Y3 같은 경우는 지금 골치 아픈 것이 S의 원소가 아니라 S바의 원소인 거예요. S의 원소가 아니라 S바의 원소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증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S바를 이제 없애가지고 이제 S 클로저를 이제 없애버린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S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원소를 택해야겠죠. 그것을 지금 현재 W1 역할을 할 수 있겠, W1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Y2 주변으로 이제는 좀 더 작게 이제 엡실론 근방인데 엡실론을 뭐로 잡을 것이냐 이번에는 2분의 1을 잡아볼게요. 엡실론을 제가 만약에 2분의 1을 잡게 된다면은 이렇게 잡더라도 진짜 조금만 펼치는 순간에 이제 바로 여기 S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을 W2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3분의 1 근방 3분의 1 근방 이렇게 잡더라도 거기에서의 또 이제 S의 원소가 존재하겠죠. 자,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Sn의 원소 W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Yn과 Wn 사이의 이제 거리가 n분의 1보다 작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요. 좀 더 자세히 써드리자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yn이 S 클로저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이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이거 되게 좀 어려운 증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WN 같은 경우는 S바가 아니라 S의 원소예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클레임 이거였어요. X가 S의 클로저에 들어가기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있는 그 리마크를 이용하신다면은 이 역할을 WN이 할 수 있다는 거죠. S의 이제
원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WN이 S의 원소가 돼가지고 결국 만약에 이 WN이 X로 가게 된다면은 동치 조건에 의해서 X가 이제 X 클로저의 원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또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답은 WN이 X로 가면 되겠죠.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요. YN이 현재 S 클로저의 원소여가지고 제가 되게 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클로저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클로저가 아닌 YN에 그 조금만 이제 펼쳐져가지고 YN 바로 근방에 WN이라는 원소가 이제 S의 원소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이 사이에 이제 거리는 제가 임의로 n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YN이 현재 X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X의 원소 S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거리는 현재 얘가 2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는 점점 이제 얘로 가고 있으니까 이 거리는 점점 이제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WN과 X 사이에 이 거리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 거리는 현재 삼각형이 나왔죠? 삼각분홍식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분홍식 어떻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냐면요. 현재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되었으니까 D, W는 X, 이 Wn과 X 사이의 거리는 중간에 YN을 거쳐서 가는 것보다 작거나 같다. 같을 때는 거의 일직선이거나 그럴 때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WN, 지금 WN과 YN 사이 거리는 현재 n분의 1보다 작다 라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n분의 1보다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씁시다. D, YN,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WN과 X 사이 이제 거리가 이제 n분의 1 플러스 YN과 X 사이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서 우리는 양변에 이제 림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양변에 상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극한을 취하지 않고 상극한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극한 값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단점이죠. 근데 상극한을 취한다는 것은 상극한 값은 얼마인지를 바로 언제든지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극한을 씌우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극한을 씌우는 순간 그것은 그 극한 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됩니다. 왜냐면은 림숲, 리미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모노톤 시퀀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프로퍼티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값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린숲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냐? 림숲에 dwnx 이게 될 것이고요. 자, 림숲을 취했을 때 이것은 극한, 당연히 등호는 성립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임수 n에다가 n분의 1 플러스 dyn x 이게 될 것이고 임수를 이제 각각 이제 분배를 하더라도 그럴 때는 이제 부등호가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얘보다 각각 한 거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임수 n에다가 n분의 1 더하기 임수 n에다가 dyn x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 뭐냐면은 n분의 1 림수 같은 경우는 ln이라는 그 정의 예전에 한 거를 얘기한다면은 이 친구가 이제 n분의 1 될 거고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은 린수비 됐을 때 그것이 이제 0으로 가죠. 따라서 이 친구의 값은 0입니다. 그리고yn이 현재 x로 가기 때문에 리밋
리미트, 그냥 림수기 아닌 그 리미트 값이 이제 0인 거죠, 이거. 리미트 값이 0인데, 그럼 당연히 인수 값도 당연히 0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0이 되는 것은 2를 서술해주면 좋겠네요. 괜찮을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림수는 항상 이제 리미트 값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리미트 값은 그러다 하더라도 이 거리라는 그 값이 항상 이제 음수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넌 네가티브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값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도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었으니까 여기는 림수과 리미프가 다 이제 0이에요. 림수과 리미프가 똑같이 이제 0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번에 그냥 리미트 극한이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극한이 0이라면은 이제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이 거리의 극한이 이제 0인 거니까 wn이 x로 수렴한다는 결론이 완성이 되었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했으니까 이 결론을 위해서 이제 x가 이제 s 클로저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클로저는 클로스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증명이 되게 약간 좀 복잡하죠. 가지고 있는 위는 무엇이냐면요.yn은 s 클로저의 원소예요. 클로저. 여기 클로저의 원소여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제 현재 YN X로 이제 가고 있는데 YN이 현재 클로저의 이제 원소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YN 근처에 있는 이제 WN으로 바꿔가지고 이 WN은 현재 S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S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위에 있었던 그 The followings are equivalent라는 그 유마크의 위에서 거기로 이용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좀 복잡한 과정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서술하기에는 이런 과정을 되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이거 되게 이해하는 것이 증명 과정은 되게 증명이 길지 않아서 이렇게 간편해 보여도 여기 숨어있는 되게 큰 의미는 깨닫기가 약간 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깊은 고민과 좀 고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여기는 두 번째 이제 스몰리스트라는 그런 명제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명이었고요. 두 번째 증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증명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t는 이제 클로스 셋인데 여기 지금 다음과 같은 이제 집합이 포함한 개를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원소 이제 x 꺼내가지고 그 x가 이제 t에 속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요. s 클로저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가 클로저 있으니까 또다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x로 수렴하는 수열을 잡을 수 있겠죠. 이것을 제가 y1, y2, y3, yn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썼을 때 하기를 yn이 x로 수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yn 자체가 이제 s에 속한다라는 것은 s의 원소라는 것은 현재 s는 사실 t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전제 조건에 의해서 s는 t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s의 원소이면서도 t의 원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매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yn
왜 글씨 다 써야지? 이 친구들이 이제 t의 원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t의 원소에 대하여yn이 x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t가 클로스잖아요. 클로스라면은 이제 극한에 대해서 닫혀 있잖아요. 극한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x는 t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t라는 닫힌 집합에 있는 그 수열에 대하여, 임의의 수열에 대하여 그 수열이 이제 수렴한다면 그 수렴한 값도 이제 클로스셋의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전체 증명이 S 바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그 원소가 이제 t의 원소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S 바가 t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몰리스트가 증명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얻을 수 있는 코로리가 있는데요.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 정의를 할 거고요.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의 S의 원소의 임의 부분집합 S에 대하여 S가 닫혀있다, S가 이제 클로스다 라는 것의 동치 명제가 이제 무엇이냐면요, S의 클로저가 S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상 이런 거죠. 클로저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극한점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합쳐져가지고 그 점들을 여기 S라는 집합에다가 더 추가시켜서 가장 작은 가장 최소한으로 추가시켜서 이제 클로즈셋을 S를 포함하는 클로즈셋을 만든 거다 라고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S 극한점을 더 추가했는데, 추가했더라도 그 S바가 된다 라는 것은 한마디로 극한점이 이 S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S랑 S바가 되게 다를 게 없다, 그 말은 즉 S가 닫힌 집합이다 라는 얘기로 알 수 있겠죠. 더 엄밀하게 증명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더 쉬운 방향 이거부터 보일게요. 이 방향을 먼저 보이자면요, 전제 조건이 S가 S바인데 아까 증명한 바에 의해서 S바는 항상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 S도 클로스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 정도면 자명하다고 말해도 되겠네요. 근데 오른쪽은 더욱 자명할 것입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자, S는 S의 부분집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가는 only if 방향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S가 클로스라는 가정이 깔려 있죠. 이 S는 클로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클로스 집합이 S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S 바라는 이 친구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작은 클로셋이에요. 가장 작단 말이에요. 왜 글씨 자꾸 작아지지? 그러니까 S를 포함하고 있는 중에 가장 작은 단신 집합이라는 거고, 지금 현재 S가 닫힌 집합인데 S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 그러니까 그게 S죠. 근데 그게 S바죠. 따라서 S의 클로저랑 S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완료되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마크로스로 할까요? S 클로스라는 것이 S바가 이제 S가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S바는 현재 S랑 S의 그 도집합, 그 드라이브드 셋, 그러니까 극한전도를 다 이제 합집합시킨
그런 셋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합집합시켜봤자 어차피 집합 S가 된다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추가시킨 그 S 프라임이라는 친구가 결론적으로 S의 부분집합이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의미적으로 닫힌 집합이라는 의미를 약간 좀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극한점에 대해서 닫혀있다, 극한에 대해서 닫혀있다라는 것이 현재 그 닫힌 집합의 정의였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S 프라임에서 이 원소들이 그 S가 닫힌 극한점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극한점을 부르는지 이해 가시나요, 이제? 네, 클로셋의 이제 용어 배경은 이제 리밋 포인트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리밋 포인트가 이제 항상 이제 S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닫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닫혀 있는데 닫혀 있다고 이런 의미로서 이제 리밋 포인트가 사용이 된 거고, 이 리미트 포인트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클로셋이다. 왜 클로셋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지, 왜냐?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의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리밋 포인트로 얘기를 했는지까지도 이 한 문장이 내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괜찮을까요? 이게 제발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S 프라임이 이제 S의 원소 낸다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바로 그냥 S가 이제 닫혀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왜냐 극한점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극한점이 항상 이제 S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다. S의 원소일 수밖에 없다. 극한점이 그냥 S의 원소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닫혀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닫혀있기 때문에 클로셋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칸에 대해서 닫히는 거고 그 칸에다 뭐 하는 것이 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S 프라임이는 그 원소들 다 이제 무엇이라고 부른다? 리미트 포인트 극한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음. 혹시나 이게 안 됐을까봐 좀 더 부가 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클로셋 닫힌 집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합은 다음 시간 다음 집합이란다. 다음 집합 맞죠? 다음 집합은 이제 열린 집합입니다. 오픈셋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닫힌 집합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오픈셋을 좀 더 이야기를 할 때 줄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니까 복습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은 이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